자, 안녕하세요. 북스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청동기 집자리와 시대적 특징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이 농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어요. 잉여 생산물.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많으면서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단 간에 싸움이 빈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뺏기면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이 다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니까 자기 식량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위에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보이는 게 목책이 보이죠. 이런 목책.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토송을 쌓고, 토송이라는 건 흙을 올려놔서 이제 하나하나 다지면서 쌓는 게 토송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 밑에 보면 이제 뭐예요? 예, 여기 도당을 팠어. 도당을 파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물을 집어넣죠. 한올을 집어넣죠. 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루 같은 토도를 이제 설치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밖에서 이 농사를 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문을 닫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청동기 시대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들 청동기인들의 이제 그 주거지 위치를 보면, 자, 일단은 얘네들 어디에 많이 사냐면 구룡지에 많이 샀어. 이 구룡지. 구룡이라는 것은 이제 산이 있으면 산 올라가는 이렇게 그 중턱에 구룡이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요 지역에 많이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 밑에 평야를 이제 뭐냐면 살면 상당히 편할 거 아니야. 농사 짓기 편하고. 근데 그 당시에 평야는 우리가 생각한 드넓은 이런 잘 개간된 그 평야가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습지나 갈대밭이 우거진 곳이었어. 예, 우리가 이제 평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거는 나중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후에요.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더 평야를 개발해서 요 지역이 이제 많은 사람들, 평야가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우리가 보통 하삼도단지요. 근데 아직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갖고 이 평양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강에서 물을 뚫어서 큰 강에서 끌어서 평양을 개간하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시설 못 만드니까 자연 관계를 해요. 자연 관계. 자연 관계라는 것은 주로 계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어, 그 물길 트고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 구룡지대가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거기에 뭐냐면 그 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기가 방어가 유리해. 방어가 평야보다는 예, 이런 것들 구룡지대가 비스듬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하다. 그래서 방어와 농사 경작에 편리했기 때문에 이런 구룡지대에 많이 살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구룡지대에 청동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거만 달달 외우지 말고 왜 그 구룡지대에 그 청동기 사람들이 사는가, 이것과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거지 형태를 보죠.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의 주거지 형태는 그 신석기 시대 때와 비슷해요. 움집이었다는 거예요. 움집. 자, 운집이었고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운집에 비해서 좀 달라. 신석기 시대 때 운집은 이 땅을 이렇게 깊게 파고 이렇게 지붕을 올리는 방식이죠. 예. 근데 이 청동기 시대는 이 같은 수열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림이 좀 잘못 그렸는데, 예.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운집이 약간 얇트만 이제 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붕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있고 나중에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철기 시대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지상 가옥화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게 가옥의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사 통론에도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따로 한번 도식화 시켜봤어요. 자, 구석기 시대 때는 주로 막집이죠. 마구 지은 집이야. 예. 되게 이제 그 구석기 후기 때 등장했던 건데, 이거는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위에서 지붕만 얽히고 살켜서 만든 게 막집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이 등장하고요. 요때 원형 집자리와 방형 집자리 두 개가 있는데,
요 중에 원형 집자리 유적이 제일 많았어요. 예, 둥근 형태의 집자리 형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유적지가 어디죠? 서울 암사동 유적지죠. 암사동 유적지.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덕이 있고, 예, 이렇게 5명에서 6명 거주하는 그 암사동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도 원형 유적지죠. 자,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원형 유적지도 있어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원형 유적지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다수는 장방형이야. 음.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송곡리형 유적지의 특징을 보면 초창기 때는 원형 유적지가 많아요. 시험 문제에 나온 것도 원형 유적지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 때 송곡리 유적지 후기에 들어가면 장방형 유적지가 많아. 장방형. 음. 그래서 장방형이 다수였다. 예. 자, 초기 시대 때 보면 초기 시대 넘어가면 초기 때는 반웃집이나 기틀집 같은 게 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 같은 완전한 지상 가옥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돌이 등장해요. 온돌. 북방에서 특히 이제 온돌 등장하는데 자 요때 당 하면서 이제 난방 기구가 예전에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집 밖으로. 예,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굴뚝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런 그 과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특징을 좀 청동기 시의 형태 특징을 또 볼게요. 자, 지붕과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데 이건 또 중복된 글이네요. 그래서 초석을 이용했고 바닥 모양은 원형도 있지만 장방형도 다수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원형도 있지만 장방형 있고 시험 문제는 원형이 있어요. 초기 때는 원형 집자리 유적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성공유적 후기 때 들어가면서 장방형이 등장했다. 그건 뭐냐면 원형 집자리를 그 유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처음 살다가 근처에 있었던 장방형 유적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쟁이 돼요.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방형한테 먹히게 돼. 예. 그러면서 이 송곡리 유적지가 장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그 하덕이 한쪽 구석에 위치돼 있어요. 예, 하덕이. 예. 그래서 하덕이 한쪽 구석에 위치돼 있다. 예. 요거는 좀 약간 그 좀 잘못된 건데 저장 구동이라고 고쳐주세요. 예, 저장 구동이. 예. 그래서 저장 구동이가 한쪽 구석에 위치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사진 보면서 좀 있고 하덕인데 이 송곡리 유적에서는 하덕 유적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예.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송곡리 같은 경우 그 당시엔 지금은 뭐 그 날씨가 그 좀 춥지만 그 당시엔 좀 따뜻했나 봐. 그래서 하덕 유적지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아. 동남아시아의 그 어떤 기후 조건이었나 봐요. 예, 이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기대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장 구덩이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저장 구덩이가 발견된 것들이 그 신석기 시대 때는 일부 되게 많아요. 온 집안에 저장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있는데 요때부터는 저장 구덩이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그 집안에 다 저장 구덩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장 구덩이에 있는 집안은 3개에서 4개 정도 집이 그런 거 외에는 저장 구덩이가 없어. 그러니까 몇 군데만 발견된 거야. 예, 그것도 한쪽 구석에 이제 큰 구덩이를 만들어 갖고 이제 쓰게 되는데 저장 구덩이가 그 발견 있는 집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잉여 생산물 통제하는 집단이나 지배층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통제하는 집단이나 지배자들이 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잉여 생산물을 다 가지고 와갖고 마을 공동의 공동 창고에다가 보관을 시켜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잉여 생산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통해서 했다. 그만큼 계급이 분화됐다는 걸 또 반영하고 있죠. 자, 주거지의 규모는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 가족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삼 임수의 집단 신랑.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는 산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죠. 방어하기도 좋고 외풍도 막아줄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 풍수에 속해요.
예. 우리가 이제 배삼임수하면 풍수지리설만 이제 생각하는데 중국식 풍수지리설만 생각하는데 중국의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자연풍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부분이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조직 발달과 분화가 반영됐다. 아까 이제 잉여생산물 등장하면서 계급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 외에도 아까 이제 그 잉여생산물 통제하기 위한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공동 작업장. 공동 작업장에서는 주로 이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공공 의식 장소, 예,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걸 지내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또 살펴볼 것이 기본 강의 내용에서 좀 볼게. 송공리 집터 유형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거 이제 좀 보면 송공리 유적지 그 내용을 보면 흥암리형 집터라고 또 하기도 하거든요. 자, 참고로 이 송공리형 유적지 형태, 그러니까 이런 집터 유적은 송공리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예성 금강 이남 지역 있죠. 금강 이남, 그러니까 오늘날 하삼도 지역에서 흔히 분포된 그런 집터 유형이에요. 그래서 송공리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송공리형 집터, 송공리형 집터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송공리형 집터가 가지 그 있던 사람들이 일본까지 건너갔어. 일본의 일부 큐슈 지역에서 보이는 그 형태였다. 예, 뭐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제가 했는데 이게 2010년도 기출 문제, 2010년도 기출 문제가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 요번에 20년도에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꼭 보면 이제 10년 넘어가는 그 기점에 10년 단위면 문제 어렵게 내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요 송공리형 유형 중에 원형 집자 유형이에요. 예, 요거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평문도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눈여볼 게 요거 딱 보면 신석기 유적지 아니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서울 암사동 유적지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데 요거 암사동 유적지는 아니에요. 요때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제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 작업공이라고 하죠. 예, 여기 작업공, 작업공. 자, 요 작업공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뚫린 데가 있죠. 여기 구멍 뚫린 데가. 음. 자, 여기가 이제 구멍 뚫린 데가 그 뭐냐면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 예, 저장 공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하덕자리인데 자, 보통 이제 송공 유적이 하덕자리가 별로 없다고 했죠. 예,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송공 유적에는 없지만 보통 이제 북방에서 보면 하덕자리는 여기에 있어. 예, 이렇게 밖에 이제 뭐냐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예,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밖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 정리할 때좀 좀 잘못만 한 게 있는데 이 하덕이 그 한쪽 구석에 위치돼 있다는 건 맞아요. 예, 제가 이걸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송공리 유적지를 착각해 갖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동기 유적지에서는 하덕이 한쪽 구석에 위치돼 있고 다만 송공리 유적지만은 하덕 자리가 없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저장 구덩이 내용이 있어요. 예, 저장 구덩이. 예. 그래서 그것도 일부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송공리 유적을 설명하다가 여기 일반적인 특징들하고 헷갈렸는데 자, 하여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이고 여기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저장 공간이 있고 이 저장 공간은 있는 집은 주로 뭐냐면 3개에서 4개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덕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10년도 5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의 집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가의 집자리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성공 유적이죠. 성공 유적. 자, 성공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 여자형 유적지라고 하죠. 여자형. 한자인 여자와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철자형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는 철기 시대 때 그 집자 유적지예요. 철기 시대 때.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동해 옥저 관련된 내용 줄 때 이런 여자 철자형 그런 집자 유적지를 많이 보여주는데 요건 동해 옥저 같은 영동 지역 외에도 영서 지역에도 많이 발견돼요. 일반적인 집자 유적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획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청동기 성공리 유적지인데 암사 그 뭐와 비슷하고 신석기 유적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노리고 요 기획 문제를 낸 거야. 자, 그래서 가의 유형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근데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건 틀렸죠. 왜냐면 요거는 신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요건 청동기 유적지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일단 제껴두고 자, 가유형이 조성된 시기에는 한우와 목책을 갖춘 방어 측량이 등장했다. 맞죠? 청동기 시대니까. 그래서 이음 맞고 그 다음에 나유형은 그러니까 여자 철자 유형은 영서 지방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 여러 지역에서 발견돼. 영서 영동 지역에도 많이 발견돼. 그러니까 이건 철기 시대 때 보편적인 어떤 집자 유적이라고 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보면 이때 중부 지역의 명주 안인리 유적지나 하남 미사동, 중원 하천리 유적지에 그 등등의 여자형, 철자형 집터가 많이 발견됐고요. 영동과 영서 지역에도 발견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나유형에는 토기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철기도 같이 발견됐죠. 야, 그래갖고 이제 요때 뭐그 유적지는 견질 문무 토기, 타나물 토기. 제 발음이 좀 그런데 적어드릴게. 경질 문이 없는 토기, 문문토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질이라는 것은 그 도자기에 그 토기를 구울 때 얇게 구웠다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 그래서 타나물 토기 이런 그 토기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철기 시대다 보니까 철기류도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래서 3편에 그 하남 미사동이나 명주 안인리, 그다음 중원 하천리, 그다음에 이런 유적지에 발견된 그 하덕이라든지 토기류, 철기류를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이제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기억을 제외하고. 예. 그래서 요게 제일 이제 키포인트 같아. 요걸 이제 신석기 유적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청동기 성공기 유적지로 파악을 해둬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 유적지 청동기의 그 성공기 유적지는 중간에 작업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석쟁이에 저장 구덩이가 있는데 이런 특징도 있고 하덕이 별로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청동기 유적지 하덕은 요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석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안쪽으로 빠져 있었다. 철기 시대 때는 완전히 밖으로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밖으로 나왔다는 걸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집자리고 요게 요쪽이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연기가 통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곳 통로야. 여기가 하덕인 거야. 하덕은 여기에다 불을 지피고 여기 연기로 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죠. 예, 온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게 하덕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리죠. 이 하덕 자리 위치가. 예,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리가 하덕 자리 위치고 철기 시대 때의 집자 유적지의 특징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사공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